안녕하십니까. 강준희 교수입니다. 전력 시간에 뵀었죠? 안 뵈신 분들은 뭐 지금 뵙는 거고요. 전기설비 기술기준, KC죠? 전에는 이제 판단 기준이었는데 KC로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또 21년도부터 KC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21년도, 그 전에 이제 20년도 법이 계속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22년도에서도 법이 또 바뀐 게 또 계속 있고, 앞으로도 23년도, 24년도 계속 이어지면서 법이 아마 조금씩 계속 수정되지 않을까,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강의를 함에 있어서, 요번에 이제 이게, 바로, 이게 현재 저희가 이제, 이게 최후에, 맨 마지막에 찍은 거거든요, 강의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촬영하신 게, 22년도 지금 저희가 11월 달에 촬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법이 22년도에 11월에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그 전에 법이 바뀐 것도 일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하면서 또 수정하거나 또 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드릴 거고, 또 그 나중에 가서 23년도, 4년도 넘어가서 만약에 법이 또 추가로 바뀌고 있으면은 제가 이제 바뀐 부분만 별도로 촬영을 해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뭐 거의 대부분 다 법이 바뀌어서 교재가 돼 있으니까 같이 보면서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여태까지는 KC가 나오기 전에 판단 기준에 했을 때는 전력하고 설비가 점수를 얻어가는 과목이었어요. 그래서 일반인 분들한테 산수를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은 꽃이었죠. 뭐 자기약 이런 거 나가면 머리가 쥐 아프다가 설비니까 판단 기준 법령 간단하게 외우면 16개, 17개 맞아서 전력하고 합치면 벌써 몇 문제? 보통 30문제 이상 나온단 말이에요. 서울은 뭐 3개, 4개. 그 다음 나머지 3과목은 그냥 대충 10과목 넣으면 합격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런 전략을 짰단 말이에요. 근데 KC가 딱 만들어지면서 그 전략이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쪽에서, 꽈락을 당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냥 몇 년치만 딱 보고 그냥 가는 바람에 과락을 당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게 과락을 면하기 위해서 모든 책을 시험에 나오지 않았던 거를 다 보면서 하긴 너무 양이 많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제가 전략을 어떻게 짜냐면, 첫 번째, KC가 판단 기준에서 넘어오면서 대략 50에서 60%는 바뀌었다. 추가되거나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따라서 그럼 나머지 한 대략 50에서 40%는 기존 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기존 관연도에서 오겠죠. 그게 한 13개에서 14개 정도는 기존 법에서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법이 바뀐 거에 대해서는 보통 6개 정도가 이제 새로운 법이 나오거든요. 6개 정도. 자, 그러니까, 기존에 나왔던 문제는 제가, 여기 있는 거는 다 해줘야 돼요. 딱딱 찍어줄 거고, 기존에 있는 거. 근데 KC로 법이 새로 추가된 것은, 나올 만한 거하고, 그 다음에 지금 21년, 22년, 약 2년 동안, 그죠? 2년 동안에 나온 게 있어요. 2년 동안에 산업기사와 기사에서 나왔던 문항이 있습니다. 그걸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도 일종의 간연도니까, 그죠? 그 다음에 그것 빼 나머지가 나올 만한 거 딱 해주고, 그거 나머지 아닌 거는 가감하게 버리셔야 돼요. 너무 어려운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나올 만한 거하고 나오지 않을 만한 거 제가 선택을 해서, 그러니까, KC 간연도하고, 그 다음에 판단 기준 간연도는 제가 해드리겠다. 그 다음에 그것만 보셔도 제가 볼 때는 15개 이상은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 새로운 거는 또 이제 나올 만한 거, 이런 거는 제가 딱 하면서 딱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고요. 올해 22년도에, 이 KC는요, 특히 산업기사에서는 좀 어렵게 나왔어요. 요즘에 이제 뭐, 여러분들 CBT라고 아실 거예요. 개인별로 이렇게 시험을 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쉬울 거고 어떤 사람은 어려운데, 선생님들도 시험 보러 가거든요. 시험 보러 가요. 가서 어떤 문제 유형이 나오는지, KC가 어떻게 바뀌어서 나오는지를 계속 저도 봐요. CBT가 바뀌면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나서 암기가 되니까, 이런 게 시험이 나왔더라. 라고 이제 문제를 만드는 거죠. 기억을 해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제공을 하는 거니까 하면서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끝나면 간연도가 있어요. 다 끝나면 간연도가 아마 3년인가 4년치를 제공이 돼요. 그죠? 그것도 한번 보시게 되면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교재에서는 한 몇 년치인지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교재가 있지만 동영상을 제공하는 게 한 3, 4년 될 거예요. 그것도 같이 보시고 뒤에 있는 교재의 동영상도 같이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일단 이제 시험에 나오는 분포들을 보게 되면 1장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공통사항에서 총칙 이런 건 별로 안 나오고 여기 일반사항에서 용어 정리가 요즘에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요. 용어 정리, 통칙과 안전을 위한 보호. 요거는 이제 한 문제가 나왔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고 용어 정리에서 제법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선 같은 경우 여기 이제 전선의 식별, 종류는 됐고 전선의 색깔, 그다음에 접속 방법, 그다음에 절외, 절연, 절연 이력 이쪽이 좀 제법 나오고 있고요. 이건 새로 법이 추가된 거는 뭐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접지 시스템 이게 이제 법이 새로 추가된 건데 여기서는 여태까지 많이 안 나오고 잊을만 한 번씩 나왔기 때문에 근데 아마 이제 23년도부터 23, 24년도부터는 이쪽에서도 문제가 제법 이제 한 문제 이상은 나올 거예요. 왜냐면 워낙 중요한 부분 필의 시스템도 이제 내부가 있고 외부가 있는데 내부 필의 시스템은 거의 시험에 안 나와요. 어렵고 내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외부 필의 시스템에 대해서만 많이 나오고 있고요. 내부 필의 시스템은 21년, 22년도에 딱 한 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다. 또 하면서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고압 특급 설비. 자, 여기 보면 고압 특급 개통, 혼촉에 의한 요양방식 옛날 법이고, 요것도 옛날 법이고, 요것도 옛날 법입니다. 추가된 게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전설로도 거의 대부분 옛날 법이에요. 추가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전설로가 이제 옛날 법에 의해서 범위가 굉장히 넓은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7문제 나와요. 7문제에서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쪽이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중점을 둬서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다른 것들은 이제 판서를 하면서 강의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 제가 판서하고 전자칠판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유가 판서하게 되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은 읽으면서 법이라는 게 읽으면서 해석하고 막 이래야 되니까 일방통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책을 보면서 설명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판단하에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전자칠판을 이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특수장소 전설로 여기도 옛날 법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전력 보안 통신설비 여기가 이제 전 법이 추가됐어요. 여기가 KC 법이 좀 추가가 됐는데 이것도 뭐 여기 이거 좀 추가되고 하여튼 여기서도 전설로에 들어가는데 어떤 간에 이것도 간연도에서 한 문제 이상 나오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여기 그다음에 또 여기 참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안전을 위한 보호 여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도 책 이렇게 보겠지만 이거를 제가 책을 집필하면서 많이 수정을 해줬거든요. 줄이고 줄였지만 그렇다고 안 줄 수는 없고 이만큼 남겨놨지만 여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해석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쪽에 일단은 시험 문제가 아직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뭐가 있냐면 이제 1.45배, 그 다음에 퓨즈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배선용 차단기에 대한 거, 요 정도만 기본적인 건 나오고 나머지는 다 안 나왔어요. 이쪽은 내가 가감하게 나올 만한 나온 것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옥내 배선공사. 옥내 배선공사는 옛날 법이고 일부 법이 추가가 됐어요. 그것도 옛날 법인데 요거는 이제 보통 2문제, 3문제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전기철도 여기가 어려워요. 여기가 거의 다 바뀌었습니다. 거의 뭐 99% 바뀌었어요. 그래서 전기철도는 한 문제 정도가 나와요. 근데 다 바뀌었는데 양이 많어. 다 바뀌었는데 양이 많어. 근데 한 문제 나와. 그래서 제가 이것도 나올 만한 거 딱 추려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여기 뭐 분산형 전원에서 이제 태양광 같은 거 있죠. 태양광, 뭐 풍력, 그다음에 전기 저장 배터리, 전기 저장 장치 이런 쪽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전기 저장 장치나 태양광 발전 쪽에서 분산형에서 몇 개가 나오냐면 보통 하나에서 한 2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기본적으로 하나 또는 2개가 나와요. 그래서 전기 저장치 태양광 발전 중에서 한 문제 또는 2개. 그다음에 여기 풍력, 연료 전지 설비는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풍력이 어디 있죠? 풍력 발전도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고 간연도에 한 문제가 나왔었죠. 여기가 3문제 나왔었고, 여기 2개 나왔었고, 2년 동안.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문제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제가 나올 만한 거 딱 추려서 할 테니까 다 보지 마시고 나올 만한 거 딱 추려서 하면 그거만 잘 보시면 된다. 양이 워낙 많아서 여러분들 다 볼 수가 없다. 그래서 간연도가 실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통사항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칙. 자, 이제부터 10분 동안 잠깐 오리엔테이션 얘기했고요. 제가 이제 대략 강의는 30분에서 35분으로 이제 컷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데 최대한 온라인은 사실 그 집중력이 생각보다 떨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30분에서 35분 동안만 제가 강의를 하고 이어서 나갈 텐데 강자 수는 모릅니다. 모르고 계속 여러분들한테 끝나봐야 아는 거죠. 대략 한 20강에서 22강 정도에서 끝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목적 KC가 뭐냐? KC는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지만 옛날에는 여기 일단 판단 기준이었죠. 요것만 살짝 바꾼 거예요. 시험이 어떻게 나왔냐면 판단 기준, 지금 KC는 전기 설비 기준에 정하는 전기 설비 가로 열고 여기 송전, 발전, 변전 따라서 전선로, 보안, 통신선로 및 등등에 대해서 안전성과 기술적 요건을 구체적으로 뭐 저기 다 법령이다 이런 얘기죠.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요게 나왔어요. 이렇게 전선로하고 보안, 통신선로 옛날 간연도에 1번하고 2번 딱 주고 1번하고 2번에 들어갈 게 뭐냐 이렇게 간연도에 나왔었어요. 근데 아마 나오게 되면 밖에서 나오게 되면 KC는 1번과 2번이 뭐가 들어가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어떻게 온다? 옛날에 이제 긴급할 때 우체국 가서 전보 띄우잖아. 그죠? 지금 뭐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전달되지만 옛날에는 뭐 이렇게 우체국 가서 전보 띄우고 막 있고 우체국 아저씨가 막 가져가서 막 전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군인 애들이 훈련받고 있다가 전보, 뭐 위험, 아버지가 뭐 죄송하지만 할아버지가 위험하다. 이런 전보가 띄운단 말이에요. 그죠? 돌아가셨다는가. 그래서 이게 전술로의 전, 보안술의 보, 전보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 넘어갈게요. 자, 일반사학. 여기 나오죠? 적용 범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저압, 고압, 특고압. 먼저 저압. 옛날엔 600V 이하 또는 직류는 1000V 이하죠? 바뀌었죠? 자, 볼게요. 겨울은 몇 볼트 이하? 1000V 이하. 그렇죠? 1000V 이하고 단 직류는 얼마? 1500V 이하를 저압이라 한다. 이 기준이 있어요. 기준. 왜 1000V 이하가 저압이고 1500V 이하가 왜 저압이냐? 근데 사실 이게 유럽에서 KC는 유럽에서 정한 거거든요. 사실 유럽에서 옛날에 IC라고 했죠. 국제전기위원회.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대부분 다 정한 법령을 유럽에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프랑스에서 왜 저압을 1000V 이하, 직류 1500V 이하로 했느냐? 잠깐 말씀드리면 사람이 대부분 감전사고는 전류에 의해서 사람이 죽거든요. 감전사가. 근데 전류 갖고 죽지만 전압 갖고 죽지만 전류가 위험하다고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전류가 흐르지 않고 전압만 갖고도 사람이 위험하다는 거야. 감전사로 죽을 수 있다. 전압만 갖고. 그게 뭐다? 1000V 넘으면 또는 1500V 넘으면 감전사로 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압만 갖고 전류가 아니라. 그래서 저압이 그나마 감전사가 발생하지 않는 전압, 저압을 넘으면 고압이죠. 고압은 그쵸. 저압을 넘으면 바로 뭐야? 전압 갖고도 감전사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1000V 이하 또는 1500V 이하를 저압이란다. 단 고압은 뭐다? 그쵸. 저압을 넘고라는 것은 포함하지 않죠? 예, 저압을 넘고 7000V 이하 초과하고 넘고 그 다음에 특고압은 고압을 초과하는 것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저압, 고압, 특고압 잘 보시면 됩니다. 요거만 잘 외우시면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용어의 정리에서요. 제가 이걸 다 외울 수는 없고요. 워낙 많아요. 한 60개인가 70개가 돼요. 다 외우지 말고 제가 딱 나온 거 위주만 딱 정리해 줄게요. 자, 많이 나왔던 게 뭐냐면 이렇게 요거 간등 요것도 알아두시면 돼요. 계통 연계 요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요건 안 나왔어요. 계통 연계라 뭐예요? 둘 이상의 전력 계통에 그죠? 전력의 상호 융통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한전 전기가 가는데 태양광 전기를 만들어서 거기다 연결시킨다는 거죠. 그걸 갖다가 우리가 연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전력계통 상호간의 송전선 변압계통 직류교를 바꿀 때 쓰는 것을 계통 또 한다. 이런 것을 또 계통 연락을 한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래서 한전 라인에다가 통신선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라인을 연결한 걸 얘기한다고. 그다음에 요게 시험이었죠. 간등이로. 간등이로를 읽어볼게요. 방전등용, 방전등이 형광등이야. 형광등 안전기에서 형광등 변압기기 안전기죠부터 방전관까지를 연결했는데 여러분들 형광등을 보면 그쵸? 거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안전기가 있잖아요. 그 안전기에서 양쪽 끝에까지 오는 회로를 관등회로다. 거기에 초크 담아라고 있죠? 스타트 담아라고 하나? 스타트 초크. 지금이야 뭐 전자식을 쓰지만 옛날에 그 깜빡깜빡 하는 거 얘기했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회로를 얘기해서 어떻게 보냐면 이거를 이 관이 뭐예요? 관직이죠, 관. 그래서 관등이라고 나오면 관직에 올라가면 기분 좋죠. 그래서 방방 뜬다 이렇게 있죠. 방방. 그래서 관등이라고 나오면 뭐가 답이다? 방방이 답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없고, 요게 단독운전. 요거 따르시면 단독운전. 처음에 나왔었죠? 단독운전이란 건 뭐냐? 전력계통의 일부가 전력계통 전원과 전기가 분리된 상태에서, 즉, 요거죠. 분산형 전원. 여기서 뭐냐면 태양광, 풍력만 지가 스스로 운전하는 것을 단독운전. 그러니까 송전 라인, 배전 라인, 한전 거 말고,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지네들이 스스로 운전하는 것을 단독운전이다. 라고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거 등전이 본딩. 등전이가 뭐냐면 전압을 똑같이 하기 위해서 같을 등, 전압을 본딩. 이게 연결하다 의 뜻이 연결. 우리말로 굳이 따지면 연결 또는 접속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압을 똑같이 하기 위해서 연결한 걸 영어로 등전이 본딩이라고 합니다. 본딩이라고 합니다. 영어예요. 근데 우리말로 괜히 연결이라고 하면 되는데 왜 또 외래어를 자꾸 쓰는지 모르겠어. 외래어 쓰면 왠지 똑똑해 보이나요? 이 KC 오면서 말이 너무 어려워졌어요. 선이라면 되는데 굳이 또 도체로 가고 말이에요. 자꾸 말이 어려워져요. 모르는 게 좀 쉬워져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자, 등전이 전압을 똑같이 얘기해서 전기 연결한 걸 얘기한다. 자, 리플 프리. 요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들 교류에서 직류에서 교류 막 인버터 컨버터가 있죠? 그때 직류 성분이, 직류 변화할 때 실효값이 10% 이하에 포함된 값을 우리는 리플 프리 직류다. 따로 10% 이하입니다. 알아두셔야 되고. 최근에 뭐가 나왔냐? 여기 나왔어요. 보호도체가 뭐냐? 이렇게 됐어요. 페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텍티브 커넥터라고 해서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접속하는 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프로텍티브 방지한다, 커넥터 연결한다 이런 얘기인데 안에 방지하는 구성체 이런 뜻이죠. 자, 근데 그걸 우리 줄여서 P라고 그래요. 앞으로 이제 보호도체를 P라고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감전에 대해서 감전에 대해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연결하는 도체를 얘기한다. 이런 얘기죠. 나이도 들어가겠지만 여기 접지 극이 있고 접지 단자가 이렇게 있고 여기 접지 극이 있어요. 요게 접지 극이고 요게 접지 도체고 요게 전동기다 변압기다 있으면은 요 놈을 이렇게 끌고 가죠. 요것을 우리가 보호도체 페라고 얘기합니다. 페. 보호도체를 요걸 보호도체라고 하는 겁니다. 변압기 외함이 있다. 요걸 갖다 우리가 페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접지 도체가 되는 거고. 그래서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 접지 극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걸 보호도체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류 3가지가 있는데 이건 보지 마. 실기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실기에서. 펠. 실기에서 나온 적 있죠? 요 3개. 그러나 필기에서는 18번만 나왔었다. 자, 또 뭐가 나왔었냐면은 인하도선 27번. 인하도선이라는 게 뭐냐면 인하가 내려온 거죠. 내려온 선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건물이 있고 수레부가 있고 접지가 돼 있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온 거. 요 놈을 이제 인하도선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뇌가 쳤을 때 뇌전류가
그죠? 접촉으로 흘리기 위해서 만든 것을 인하도선 시스템 또는 인하도선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많이 났던 게 뭐냐면 31번. 2차 접근 상태입니다. 왠지 가까이 붙는 거죠? 예, 맞죠. 가까이 붙는 겁니다. 이거 뭐냐면 어떤 간에 3m 미만입니다. 3m 미만. 건물이 있어요. 여기다 전봇산태 세웠어요. 전선로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3m 미만의 시설이 돼 있다. 3m 미만이 시설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뭐다? 2차 접근 상태 지역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법이 당연히 세지겠죠. 그래서 이거 갖다 우리는 2차 접근 상태 지역이다.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지중관로. 지중관로라 하면 전론선로, 전력선이죠. 전선로, 약전선, 여기서 인터넷선 등, 그 다음에 광화문케, 우리가 통신선 등 수도관, 가스관 등을 얘기한다. 이걸 갖다 우리는 나중에 이제 암거식이라고 하잖아. 전력에서는. 근데 암거식인데 여기는 지중관로라고 하죠. 시험에 뭐라고 나왔냐면 지중관로와 관계없는 걸 찾으세요 라고 하면 여기는 뭐가 답이냐? 옛날 간연도 복합 케이블, 그 다음에 매설지선. 그래서 복합 케이블이나 매설지선 나오면 걔가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46번 가섭선이라는 게 뭐냐? 이건 뭐냐면 지지물, 철탑이든 전봇산대에 올라가 있는 전체 선 등을 얘기한다. 따르시고. 자, 됐습니다. 용어 정리됐고요. 두 번째, 안전을 위한 보호입니다. 딱 한 문제 나왔어요, 여기서. 감전에 대한 건데, 먼저 기본이란 것은 뭐냐면 평상시에, 평상시 보호를 얘기합니다. 요거는 뭐 고장 뭐냐면 사고시 보여요, 사고시. 고장시, 사고시 보입니다. 그 딱 보면 여기서 뭐 평상시에는 당연히 전류가 흐르지 말아야 되죠, 인체에. 또 전류가 흐르더라도 위험하지 않는 전류 이하가 돼야 되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고장보는 뭐냐면 사고 났으니까 고장 전류가 흐르는 걸 막아준다. 사고 나도 사고 전류가 인체 전류가 안 들어오게. 두 번째, 만약에 고장 전류가 들어오더라도 전류값이 작아야 된다. 마지막으로 그 고장 전류가 그 흐르는 시간, 전류도 작아야 되지만 그 시간도 작아야 된다 이 뜻이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예요? 고장 들어가 있잖아. 그치? 그 어차피 객관식이니까 세 개 중에 아닌 게 하나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하나 끌고 오겠지, 이렇게. 그쵸? 여기는 고장이 안 들어갔잖아. 아, 고장이 들어가 있으면 뭐다? 고장보호. 안 들어가 있으면 기본보호.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 그쵸? 시험에 한번 나왔었어요. 22년도에. 그 다음에 열양에 대한 거, 과전류, 고장전류, 가전압 등등이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챕터 3 전선 넘어갈게요. 바로 넘어가나요? 전선. 전선의 식별 나옵니다. 이것도 잘 알아주셔야 돼요. R, S, T, N상이 없어졌죠. 그 다음에 흑, 적, 청, 백이었어요. 이거는 옛날에, 그죠? 근데 사실은 실무에서 쓰시는 분들은 이게 낫다고 그래요. 이 색깔이. 왜냐하면 여기 갈색하고요, 회색하고요, 구분이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약간 어둡거나 잘 안 보이면요, 그죠? 눈이 나쁘신 분들, 갈색하고 회색하고 특히 케이블 안에 색깔도 마찬가지고 파이프 안에 색깔, 약간 어두우면 색깔이 잘 구분이 안 가요. 근데 왜 갈색하고 회색을 했는지, 아니 흑적청이 잘 보이거든요. 정확하게 잘 만들어 놨어요. 근데 왜 이걸로 했는지, 네, 프랑스 하여튼 유럽 친구들은 왜 이걸로 했는지 난 이해가 안 가. 걔네 눈에는 이게 잘 보이나? 잘 안 보이던데. 여러분들 아마 이거 보신 분들 보면 여기 전선이 있어요. 여기 있어요. 잘 안 보여요. 아주 밝으면 잘 보이는데 약간 어둡거나 눈이 침침하신 분은 잘 안 보여요. 더 위험하죠. 왜냐면 선 잘못 연결하면 단락사고 나니까 위험하죠. 자, 가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L1, L2, L3 라인이 선로죠. 그 선,
1, 선 2, 선 2, 선 3 이런 뜻이고 여기 중성선, 보도체, 페라고 그랬죠? 보도체 또는 접지도체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 갈, 흑, 휘, 청. 그래서 어떻게 오냐? 자, 인천의 갈매기는 뻘이 앉죠? 힘들면 뻘이 무슨 색? 흑색입니다. 그죠? 흑색이 앉다 보니까 뻘하고 갈매기 흰색하고 섞이니까 회색으로 보이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걔가 산으로 날아갑니다. 청색입니다. 그리고 보도체는 녹색 또는 노란색 겸용 또는 녹색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 노란색 반반이 섞인 거 또는 녹색만 있는 경우도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L은 L 또 S로 바뀌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갈, 흑, 휘, 청, 녹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꼭 알아두시고 실기에서 나온 적 있었습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전선의 종류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저합일 때 절연전선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전압 무색계. 원래 요게 뭐냐? 요게인데 요게 보통 상전압이에요. 요게 선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전압 원래 1000V 이하가 저압이잖아요. 1000V 이하 저압인데 그 중에서도 요 놈은 450 상전압을 기준할 땐 대전압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상전압이 450V까지 또는 선간으로 쓸 때는 750V까지 사용 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때 줄이고 그냥 비닐 전선선. 우리가 보통 에너지라고 하죠. 그 다음에 450도 전압 똑같고요.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전연전선. 그 다음에 요거보다 좀 더 만든 게 뭘 추가했죠? 가교가 추가된 겁니다. 요거 가교. 가교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화합물 우리 절연 전선을 절연을 만들 때 그 분자 구조가 가교시켜서 만들어서 절연을 더 좋게 한 거다 이렇게 해석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고 그다음에 고무. 그래서 비닐, 저독, 난연, 폴리올레핀 있고 또 가교가 들어간 게 있고 고무가 있고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다음에 2번 됐고요. 3번은 저압용 케이블인데 이런 건 가감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과용 고압용 케이블 22,000 케이블인데 요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선의 접속 요걸 잘 보셔야 돼요. 전선에 연결할 때 전선이 이렇게 접속을 하잖아요. 접속한단 말이에요. 첫 번째 여기 전류가 흐르게 되면 접속을 막 하다 보면 여기 당연히 저항값이 발생하겠죠. 그럼 저항이 발생하지 마라 이 뜻입니다. 전류가 잘 흐르라는 뜻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알아서 하라는 얘기지. 그럼 저항이 증가하지 마라. 좀 애매해요. 아니면 어떻게 접속하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항이 증가하지 말 것 알아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인장 하중을 다른 말로 기회적 강도 또 인장 강도 내가 됩니다. 몇 프로 이상? 20% 이상 감소하지 마라. 그럼 몇 프로 이상 유지하라는 얘기요? 그렇죠. 80% 이상 유지하라 이 뜻입니다. 헷갈려. 선생님이 헷갈려요. 헷갈려.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자, 감소가 나오면 20%죠. 80이면 유지니까. 자, 봐봐요. 여러분들 11월 달이니까 지금 11월 달 합시다. 11월 달에 서리가 살짝 내릴 때 약간 쌀쌀할 때 과일인데 먹으면 맛있는 게 있어. 아주 달짝지근해. 홍시죠. 감. 근데 이 감이 맛있는데 많이 먹으면 안 돼. 열량도 많고 응가가 잘 안 나와. 그러니까 맛있어도 몇 개 이상 먹으면 안 돼? 설마 8개를 먹는 인간은 없을 거 아니야. 한 2개 정도 맛있으면. 많이 먹어야 2개죠? 그렇죠. 감은 몇 개? 한 2개 정도까지 먹을 수 있다. 그래서 2. 그래서 감소 나오면 20. 유지가 나오면 어떻게 온다? 이것도 80%를 알아두시고. 3번은 코드나 케이블 등 연결할 때는 반드시 코드는 코드 접속기, 또 접속함 등을 이용한다. 참고만 하시고. 알루미늄 요즘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부식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절연할 땐 절연할 수 있도록 충분히 테이프 감아주라 이 뜻이니까 뭐 참고하시고 요거 잘 보시고 1, 2번. 자, 2개 이상을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뭐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겠죠? 병렬로 가는 경우.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병렬이 어떤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이렇게
차단기가 있으면, 그렇죠? 이게 선을 이렇게 빼갈 거 아니야, 이렇게. 빼갈 때, 여기도 빼가지만 또 이렇게도 뺄 수도 있죠. 그렇죠? 단자 두 개 만들어서, 단자 두 개 낄 수 있죠. 이런 것을 이제 병렬을 보면 돼요. 그래서, 외우셔야 돼요. 병렬로 만약에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50스키야. 단, 알루미늄일 때 70스키야.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럼 이렇게 해볼까요? 우리 외워야 되니까. 병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하나, 둘, 셋. 병. 지금 여러분들 병하면 떠오르는 용어가 뭐 있어요? 같이 갑시다. 어? 병하면 떠오르는 게 뭐 있어? 하나, 둘, 셋. 그치, 소주병. 보통 소주병 딱 먹을 때 잘 드시는 분들은 한 몇 병 정도 먹어야 잘 먹는다? 5병. 이렇게 보시다. 아, 한 5병 정도 먹어야 잘 먹는다. 근데 또 잘 먹는 애들은 안주를 거의 안 먹어요. 그쵸? 안주를 먹으면 포만감이 금방 생겨서 술 안 땡겨요. 그래서 안주를 거의 안 먹어. 기껏해야 메추리알 정도. 그쵸? 메추리 알. 알루미늄. 메추리 알이죠? 몇 개? 한 병당 하나씩. 단지 이가심 하나, 마지막 하나 합쳐서 7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병렬로 사용할 때는 퓨즈 넣지 마라. 끊어지면 안 되니까. 그 얘기고. 그 다음에 병렬 사용할 때는 만약에 금속관에 집어넣을 때 무조건 마찬가지예요. 꼭 병렬 아니더라도 금속관에 전선을 집어넣을 때는 자속이 불평이 생기지 않도록, 전자적이라는 건 자속이에요. 생기지 않도록 한다. 이 뜻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금속관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전선을 집어넣어요. 집어넣고 여기 램프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 아니에요. 흐르게 되면 여기 자속이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자속이 이 금속에 끊기면 여기 E는 N의 DT분의 D 파이잖아요. 자속의 크기만큼 여기에서 전압이 뜬단 말이에요. 자, 근데 전류가 갔다가 이렇게 또 오잖아요. 그럼 자속이 또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파이2가. 그러니까 전류가 방향이 반대니까 자속의 방향이 반대니까 서다가 상쇄가 되겠죠. 그러니까 전압이 안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두 가닥을 금속관일 때, 금속관 말고도 금속 몰드도 마찬가지야. 반드시 안에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상쇄가 돼서 전압이 안 뜨게. 그래도 혹시 위험하니까 여기다 금속관 접지해야 안 해요? 접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적 불평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이제 OT 간단하게 했고요. 아, 제 이름 얘기 안 했나요? 다 아실 거예요. 그죠? 보고 오셨으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사실 또 핸드폰 번호를 또 이렇게 알고 싶은 분이 있는데 그건 좀 죄송합니다. 제가 전에 한 몇 년 전에 강의하다가 핸드폰 번호를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더니 저장을 해놓으시고 이게 질문이 너무 많이 와요. 외적으로. 그래서 제가 공부하시다가 새벽에도 보내고 막 이래서 좀 제가 가르쳐드린 건 좀 지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게시판이라든가 그쪽에서 안내를 통해서 게시해주면 바로 제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강을 마치고요. 잠시 후에 2강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